평생 일만 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같이 출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집 대출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통장 잔고 영원뿐. 막연히 국민연금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했지만 매달 고정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은 걱정만 더해갑니다. 결국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니면 다들 이런 걸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은퇴를 맞이합니다. 젊었을 땐 미래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았고 막상 은퇴가 다가오니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통장 잔고 영원. 비참한 노후를 피할 최소 금액은?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 통장 잔고가 영원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매달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 보셨나요? 생활비야 연금으로 해결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1. 65세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서울에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월급의 일부는 연금으로 부었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보니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200만 원이 넘더군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까지 하면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축해둔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빼쓰기 시작했지만 불과 5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내 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라는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이 겪는 현실입니다. 당신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금, 퇴직금, 저축까지 모두 포함해도 최소 월 2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 없다면 은퇴 후 몇 년 안에 금전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2. 예기치 못한 의료비 준비되어 있나요? 은퇴 후엔 건강이 큰 변수입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미리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의료비는 단순히 한두 번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됩니다. 사례 2. 70세 박씨 부부의 사례. 박씨 부부는 은퇴 전까지는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았고 아내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병원비로만 5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었죠. 은퇴 후 수입이 없던 두 사람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아내는 간병인을 대신해 남편을 돌보며 스스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포함한 비상금 1억 원 정도는 은퇴 전부터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된다는 생각은 은퇴 후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변수 대비하고 있나요? 은퇴 후에는 재난 같은 일이 생기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없다면 결국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례 3. 60대 초반 최 씨의 경험. 최 씨는 퇴직 후 아파트를 팔아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연금 외에도 월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월세가 줄어드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60대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마트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재산을 분산 관리하고 위험성을 줄이는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거나 연금만 믿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금액은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후의 최소 금액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생활비 최소 200만 원 이상, 연간 2,400만 원.
예상 의료비 20년 기준으로 최소 1억 원, 비상 상황 대비금 5천만 원 1억 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2030년 은퇴 생활을 계산해 보면 최소 5억 7억 원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물론 개인별로 필요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준비해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하는 방법. 현실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월별 예상 생활비와 비상 상황에 따른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의료비 대비 저축. 건강은 미리 챙기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의료비를 따로 준비하세요. 수입의 다변화.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취미를 활용해 소소한 부수입을 얻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결국 은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늦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한 걸음의 준비가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를 선택하세요.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누구나 평생 동안 성실히 일하고 나면 안정된 노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로서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면 은퇴 후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막연한 기대와 준비 부족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통장 잔고를 유지하고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과 구체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 계획. 수입과 지출을 미리 그려라. 은퇴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매달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그때 가서 아껴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 씨 부부는 퇴직 후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공과금, 병원비, 심지어 손주들 용돈까지 매달 25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적금과 퇴직금으로 메꿨지만 5년 만에 통장이 텅 비었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필수 생활비와 가변 생활비를 구분해 미리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생활비는 집세,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가변 생활비는 여행, 취미활동, 자녀 지원비처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팁. 은퇴 후에도 최소 월 200만 원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연금, 퇴직금, 저축 등에서 매달 나올 수입을 계획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메꿀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2. 의료비. 건강을 지키는 게 곧 돈을 지키는 일.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건강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비급여 항목과 간병 비용은 별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사례 70대 초반 박 씨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며 매달 5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병원 가는 건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퇴직금으로 의료비를 충당했지만 생활비까지 부족해져 대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을 관리하며 예비 의료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별도로 의료비를 위한 저축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팁. 최소 1억 원 정도의 의료비 비상금은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건강 관련 저축을 시작해 보세요. 3. 추가 수입원. 연금 외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만들기. 연금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추가 수입원이 있다면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 65세에 퇴직한 최 씨는 젊었을 때 취미로 배운 사진 촬영 기술을 활용해 은퇴 후 소규모 사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두 번 강의를 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죠. 추가 수입원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증을 활용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온라인 업무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콘텐츠 제작으로도 소소한 수입을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팁: 은퇴 전에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취미나 기술을 키워두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 요리, IT 기술 등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비상 상황 대비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묵지 마라. 은퇴 후의 가장 큰 위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입니다. 경제 상황,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으로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례: 60대 초반 이 씨는 퇴직금 전액을 아파트 한 채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결국 연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긴급 상황에 사용할 돈이 없었죠. 이처럼 모든 재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현금성 자산, 연금, 투자 등을 균형 있게 분산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팁: 자산의 2030%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세요. 은퇴 후의 재무 계획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많은 사람이 은퇴 준비를 미룬 채 내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지금부터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준비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소비 습관 점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후 자산 점검: 현재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우세요. 추가 수입원 개발: 작은 취미라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은퇴 후 통장 잔고가 바닥난 채 후회하는 삶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준비된 은퇴는 더 나은 삶을 약속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